레오폴드라는 오픈 AI의 전 직원이 공개한 상황인지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말 그대로 지금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앞으로 수년간 벌어질 AI의 발전이 핵 개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야 또 시작이다, 또 호들갑 떠냐 이런 말들 하시겠지만 이 저자가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AI 발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페이스대로라면 AGI 일반 인공지능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 엔진이 개발되고 2019년 GPT-2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 GPT-2는 미취학 아동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당시에 very impressive, 그러니까 상당히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 안에서 대명사 it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오른쪽 보시면 미국 시빌워, 남북전쟁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이건 당시에 거의 혁명과 똑같은 발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컴퓨터 주제에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자,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2019년 11월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 가 이세돌을 꺾어버렸죠. 이 놀람은 학계를 넘어 대중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자, 이제 딥러닝이 유망하다더라,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던데.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2019년 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처참히 패배할 때도 이세돌이 이긴 그 한판, 저는 그 한판에 열광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아직 인간은 건재하다. 딥러닝, 빅데이터? 대단하긴 한데 바둑도 잘 두고. 그래서 네, 전 말 그대로 엄청 무지했어요. 저의 패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간간히 소식이 들렸지만 그저 조금 신기한 것에 불과했어요. 자, 그리고 3년 후 여러분도 아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2022년 11월 챗 GPT가 등장했어요.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언론을 보고 한 게 아니라 한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인공지능이랑 사람이랑 구분이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이 챗 GPT와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과장 없이 대화했어요. 사람이 아닌 기계랑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흥분이 교차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세계가 놀라 뒤집어졌습니다. 단 2달, 챗 GPT가 1억 사용자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GPT 3.5를 기반으로 한 챗 GPT는 진짜 엄청났어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준의 코드도 짜줬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고 가도 대화를 해줬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당시의 충격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 GPT 3.5의 성능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사이,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지능에 불과했던 겁니다. 2023년 초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오픈 AI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립니다. 바로 GPT-4입니다. 이전 챗 GPT보다 월등하게 똑똑해진 것은 물론이고, 풍선에서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에 풍선들이 공중으로 날아갈 거다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추론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안 돼서 소라라는 말도 안 되는 AI를 선보이죠. 텍스트 한 줄로 초고화질 영화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AI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1년 남짓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2024년 5월 GPT-4.5가 공개됩니다.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확인하고 인간과 아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현재 감정 상황에 맞는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Sing a song about what just transpired. Oh, in a room with a stylish view, a person stood in sleek black and light hue. Can you alternate lines? Person with style and speed, person with style and sleek. In a room where modern lights peak. 이렇게 인공지능은 거의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뮤지컬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이 GPT-4.5가 출시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온 이 클로드 3.5 버전 소네트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벤치마크에서 GPT-4.5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새로운 모델이 벤치마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년간 AI의 발전 속도를 나타낸 건데 이미 많은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근 근처로 올수록 그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기로는 2019년부터 2023년 미취학 아동이었던 GPT-2가 아주 똑똑한 수준의 GPT-4에 다다를 만큼의 발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8년까지요. 그리고 이를 위한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컴퓨팅 파워, 두 번째로 알고리즘의 효율성, 세 번째로 언호블링인데 먼저 컴퓨팅 성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X축은 시간, Y축은 컴퓨팅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의 회귀 분석 선을 도출하게 되면 대략 1년에 3배 정도씩의 향상이 있어 왔습니다. 2년이면 3배 곱하기 3배니까 대략 10배죠. 그리고 이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의 성능 발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8년 동안 1000배 정도 AI 컴퓨팅 성능이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본론인 왼쪽 그림으로 돌아오자면 이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 같은 경우는 점점 날이 갈수록 어느 정도 꺾일 겁니다. 그래프가 보시면 2027년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살짝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컴퓨팅 파워를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보시면은 추론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2년 전 모델에서는 1000 정도의 코스트를 발생시켰다고 하면 현재 모델인 제미나이 1.5 플래시를 추론시키는 데는 단 1 정도의 비용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혁신은 바로 이 붉은색 부분, 언호블링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몇 시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바로 챗봇을 에이전트로 만드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기존까지 우리가 썼던 AI는 그냥 챗봇의 형식이었어요.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이전트란 챗봇을 넘어서 AI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하는 경지에 다다르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출시한 코딩 에이전트인 데비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기가 학습 사이트를 들어가서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학습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스스로 코딩을 하고 이 코딩을 하다가 에러가 생기면 그걸 또 찾아서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코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챗봇을 넘어선 에이전트, 비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발전은 물리적인 컴퓨팅 성능, 알고리즘의 개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언호블링까지 이 세 개를 누적적으로 쌓게 되면 2019년부터 2027년까지 하나의 직선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발전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말이겠죠. 아니 그러면 2027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여기서부터 저자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리서치 제목인 상황 인식, 그러니까 현재 AI 발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자, 2024년인 지금 거의 대학생 수준의 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에는 바로 일반 인공지능 AGI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일반 인공지능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 수준을 보이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 이쯤이면 여러분들 모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인간 혹은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은 바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주는 무게,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AI가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를 학습시켜서 발전시킨다. 그리고 장기적 기억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아예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년쯤 GPT-5가 출시될 거예요. 그리고 2027년 말에는 GPT-7 정도가 출시될 거예요. 자, 이제 GPT-7을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GPT는 전부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마 오픈 AI가 만들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모델인 GPT-8은 그 이전 모델인 GPT-7이 설계할 겁니다. 그리고 GPT-7이 GPT-8을 설계하는데 1년이 걸렸다면 GPT-8은 다음 모델인 GPT-9을 만드는데 6개월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GPT-9은 GPT-10을 1개월 만에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AGI를 6개월 먼저 만든다는 것은 6000년의 기술을 먼저 앞당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AGI가 만들어지는 그때를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어느 한 점의 특이점을 지나게 된다면 우리는 직선적 발전에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엄청난 지능을 바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AGI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초지능이란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상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너 삼체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화된 AI 연구원은 인간이 10년 동안 이룬 알고리즘의 발견을 단 1년 만에 해낼 거예요. 모든 것을 자동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AI 연구만 자동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한, 그러니까 IQ 140짜리 연구원들이 이 데이터 센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백억 대의 GPU, 이건 수백억 명의 AI 연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이 AI 연구원은 애석하게도 모든 분야에서 저보다 뛰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자동화된 AI 연구원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알고리즘의 초가속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IQ가 1000만이 넘는 초지능의 개발까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초지능은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겁니다.
먼저 초지능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할 거예요. 아인슈타인 혼자서는 신경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100억 명의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사의 AI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AI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다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인류 역사상 보여줬던 그 모든 발전들이 단 몇 년 안에 해결될 겁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를 파헤친다든지 초전도체를 발견한다든지 영노화의 비밀을 푼다든지 화성에 간다든지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로보틱스 역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겠죠. 초지능이라는 존재는 결코 지능 상태로만 머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상적인 지능 상태가 아닌 실존하는 육체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로보틱스부터 개발해서 스스로 육체를 가지려고 할 경향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영역에서 인간 노동력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경제 성장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겁니다. 연평균 3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가져갑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사실 군사 분야죠. 드론봇과 로봇 군대는 정말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생물 무기와 핵미사일보다 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미사일 체계가 나올 겁니다. 마치 삼체인들이 지구를 공격하는 것처럼요. 결국 최후에는 정부마저 전복당할 겁니다. 초지능을 통제하는 사람은 초지능을 갖지 못한 세력으로부터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초지능을 달성한 작은 새로운 문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문명은 시민, 선거, TV 등 다양한 대중선동 체계를 해킹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대안을 들고 나올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국가 이상을 넘어설 겁니다. 그걸로도 어렵다면 생물학 무기랑 핵무기로 협박하면 될 거예요. 아니 아무리 초지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소수의 몇 명이서 그런 국가를 전복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0년 초 코르테스와 약 500명의 스페인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피사로와 300명의 스페인인은 수백만 명의 잉카 제국을 정복했고요.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면 소수로 다수를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초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방법마저도 초지능이 알려줄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AGI 특이점 이후 자기 스스로를 연구할 수 있는 AI 연구원들이 나오면서 AI는 자기 파괴적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결국 초지능 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초지능은 과학기술, 로봇, 군사, 경제적 발전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저자는 주장합니다. 2030년까지도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또한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1914년 웰스라는 사람은 소설에서 원자폭탄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실라르드는 처음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아이디어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디어였을 뿐이었는데 1938년 핵분열 실험이 진행되자 실라르드는 겁에 질려서 비밀 유지를 주장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눈치채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버튼 하나로 인류를 절멸시킬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폭탄을 만드는데 고작 5년밖에 안 걸렸다는 말이에요. 로스 앨러모스에서 오펜하이머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뭘 만드는지조차 모르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은 오펜하이머의 극단적 멘트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이제 죽음 이후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어쩌면 인류는 이미 파멸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논문의 저자인 레오폴드와 오픈 AI의 수석과학자였던 일야 수츠키보는 오픈 AI에서 윤리를 연구하던 초정열 팀에서 해고당했거든요. 미래의 AI 윤리보다는 현재의 권력과 돈이 더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이니까요.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개발에 미쳐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냉전시대 군비 경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게 AI를 먼저 만드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의 신으로 군림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초지능이 진짜 인간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특이점에 도달할까요? 그리고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로 취급될까요? 아니죠.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을 가져다줄 오펜하이머로 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반 인공지능이 진짜 SF 소설 속에만 일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테크남이었습니다.